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살 마을 가정 보듬이라는 거를 신청을 했어요. 3살 마을 가정 보듬이 이거는요, 양육 전문가 선생님이 아기 탄생 후에, 어이구, 소미가 지금 아빠랑 밖에 있는데 울고 있어요. 아기 탄생 후에 주기대로 가정을 방문해서 양육 코칭을 해주시는 건데 3번 정도 오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비용은 따로 지불하진 않았고요.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데 오셔서 뭐 기초 발달 검사도 해주시고 또 양육 지원 물품도 주시고 또 원령별로 어떻게 놀이하면 좋은지 이렇게 놀이 활동집 이런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전반적으로 이제 양육 코칭을 1대1로 해주시는 정말 좋은 서비스였어요. 우선 소미의 기초 이제 발달 검사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저한테 우선은 몸무게나 이런 키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소미가 태어날 때는 한 2.69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6.45 정도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보다 한 2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 크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태어났을 때 몸무게의 한 3배 정도 크면은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영유아 검진을 갈 때 뭐 우리 아이는 몇 등이에요 몇 등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막 이제 등수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지만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물어보신 게 수면, 그 다음에 수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3번째는 배변이었어요. 이 3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우선 배변부터 먼저 하면은 배변은 소미가 워낙 잘 갔어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가고 물론 하루씩 건널 때도 있는데 그럼 그 다음날 꼭 가고, 그래서 특별히 배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서 따로 얘기는 안 해주셨고요. 이제 2번째는 수면이었어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수면 같은 경우는 소미는 한 9시 반쯤 자서 6시 반쯤 일어나고 낮잠은 한 3번 정도 자는데 자도 토끼잠 자듯이 한 30분도 안 돼서 깨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자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9시 반에서 6시 반쯤 일어나니까 한 뭐 12시간? 아니지, 한 9시간에다가 낮잠 해봤자 뭐 한 12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아이한테는 지금 잠이 적다고 얘기하셨어요. 원래는 한 이쯤이면은 한 15시간 정도 이상은 자야 되는데 소미는 11시간 반, 뭐 12시간 이렇게 너무 짧기 때문에 잠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소미 같은 경우는 9시 반쯤에 자는데 그 시간이 늦다고 하셨어요. 우선 이쯤 아이들은 좀 최대한 한 8시 반이나 이쯤 9시 전에는 무조건 잠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 예전에 10시부터 뭐 새벽 3시까지인가? 이때까지는 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해서 일찍 10시 전에 자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만약 10시부터 나온다고 해서 10시에 딱 잠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렇다고 그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배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미리 자고 충분히 깊게 잠이 들어있는 상태여야지만 되는 거더라고요. 한 8시 반에는 늦어도 아이가 잠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면 루틴이 나와요. 8시 반쯤엔 자야 되니까 8시 정도에는 마지막 수유를 해야 되고 7시 반 정도에는 목욕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부터는 7시 반 정도에는 항상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8시 정도에는 수유를 하고 그리고 트름 시키고 바로 이제 재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8시 반에서 늦어도 9시 전에는 다 자도록 이렇게 계속 수면 교육을 하고 있고 소미도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낮잠도 자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만약 8시부터 자서 소미가 한 6시쯤 일어났다가 또 다시 한두 시간 자고 이러거든요.
예전에는 낮과 밤을 구별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낮에는 낮잠을 자도 조금 밝게 그냥 냅뒀거든요. 뭐 형광등 정도만 끄는 정도? 근데 지금은 낮잠 잘 때도 좀 포근하게 좀 어두운 상태에서 자는 게 좋다고 하셔 가지고 낮잠 잘 때 항상 그 안방에 블라인드 암막 커튼 치고 조금 어둡게 한 상태에서 소미를 낮잠을 재우기 시작했더니 훨씬 소미가 더 오래 자고 잘 자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요즘은 총 수면 시간을 한 15시간 정도 맞춰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미도 조금 더 놀 때도 더 집중해서 잘 노는 것 같고 또 덜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잠이 그냥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없게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가 잘 때 자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걱정을 했거든요. 아이가 잠을 바로 자지 않았어요. 되게 칭얼거리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는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이를 피곤하게 하라 라는 게 답이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바로 쓰러져 잠들고, 그것처럼 소미도 아이도 피곤하게 몸으로 막 놀아줘야지만 나중에 잘 때 그냥 기절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많이 놀아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낮 동안 소미가 깨 있는 동안에는 정말 몸으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왔다 갔다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아이가 피곤한 상태를 만들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뭐 찡얼거려도 한 10분 내로는 금방 자고 잘 자더라고요. 아이를 재울 때는 절대 안아서 재우지 말고 최대한 눕혀놓고 혼자 잠들 수 있게 하라고 하셨고, 만약 그래도 애가 울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애가 울게 되면은 잠시 안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조금 진정이 되면 다시 내려놔서 자게끔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해요. 소미는 잘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아니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면은 그래도 금방 잘 자더라고요. 이 잘 때 수면 루틴은 5개월 전에 다 만들어 놔야지만 된다고 해요. 아이가 아무래도 클수록 수면 시간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8시 반쯤에는 자는 습관을 들으면은 나중에 막 우리 애는 11시 반에 자요, 막 12시 다 돼서 자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다음 수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소미가 가끔 이렇게 수유 시에 좀 짜증도 많이 내고 헐떡헐떡 먹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이한테 항상 수유 시에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대요. 편안하고 같은 환경.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선 엄마가 편히 자세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유하기 전에 분유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 아이한테 똑같은 노래를 뭐 불러준다던가 아니면 편안한 노래를 항상 틀고 수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은 분유를 먹는 시간이야 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너무 헐떡헐떡 먹는 것 같으면은 분유를 이렇게 원래 한 이 정도 이렇게 세워서 먹는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조금 아이가 헐떡헐떡 많이 나오지 않게 분유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먹이면 더 좋다고 해요. 근데 너무 먹기 싫어하면 억지로는 안 먹여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도 안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오늘은 좀 더 땡길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몸무게가 막 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맞춰서 해보려고 해요. 고민이 많았던 게 피부거든요. 우리 아기 피부라 하면은 다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여드름도 안 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오들오들 안 하고, 근데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괜찮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하고 막 이랬어요. 소미가 어느 날 갑자기 태열이 확 올랐는데
그 태열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수딩 젤로도.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땀띠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보습 잘해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잘해주고 있는데도 안 나아져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땀띠긴 땀띠인데 땀띠랑 아토피 전 단계가 이제 복합적으로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딩 젤로는 안 되고 이제 연고 받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 전용 로션을 사서 쓰시라고 해가지고 처방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해줬더니 한 3일 만에 금방 나아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발라주고 있는데, 워낙 소미가 열이 많은 체질이라 땀도 많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땀띠도 잘 나고 그랬던 건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온도 조절. 온도를 20도에서 한 22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 습도는 충분하게 한 50% 이상, 5, 60%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땀이 많기 때문에 목욕은 매일 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해주되, 이제 뭐 샴푸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자주 사용은 안 하도록 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수분 충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가끔 머리에 이렇게 딱지 같은 거 이렇게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자주는 안 그러는데 한두 번 그랬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오일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 가지고 그냥 제거해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 뭐지 이렇게 오돌오돌 났다 하면은 물수건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조금 닦아주고, 그 다음에 로션을 살짝 이게 살살 발라주라고 하셨어요. 이게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팍팍 막 접촉을 하는 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라고 하셨고요. 그 소미가 코가 콧물이 되게 많이 생기고 코딱지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게 이제 습도나 온도 조절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생기면은 제가 콧봉으로 막 뚫어주고 그랬거든요. 식염수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최대한 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습도를 잘 조절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이 막혔을 때는 이렇게 물 같은 거 목욕 후에 이렇게 좀 많이 습해지니까 그때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또 소미를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통화도 되게 자주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나름대로 이렇게 TV랑 이런 거 미디어 노출을 좀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미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통화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지금은 영상통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도록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죠.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발달 사항들 체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짜잔, 우리 소미 왔어요. 영상 찍다가 우리 소미가 엄마 찾아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사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미랑 어떻게 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놀이 활동집이랑 같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소미랑 어떻게 노는지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것도 곧 보여드릴게요. 소미야, 빠빠이. 빠빠이. 소미 지금 다른 데 보느라 정신없어요. 안녕, 안녕. 누르고 있는 소리가 오. 악마 한 번 보고 이제 손가락 보는 거야. 오. 이거 샵도 눌러. 그 검은 것만도 눌러? 소미?
거의 모셔하는 베토벤이야. 잘하는데 했어. 잘했어. 침 흘리면서 그냥 지칭했네.